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화요일인데요. 토겐스탁에서는 G3 종목회담을 화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G3 종목회담은 저 포함한 총 3분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종목을 각자 서로 대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종목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겐스탁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하고 투자 상담 같은 경우는 전화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샵 3989 문자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샵 3989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토겐스탁 검색 게시판 또 확인하시면은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은 저희 이제 참여 게시판이 나오거든요. 참여 게시판에 참여하셔가지고 관련 내용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 그리고 노란톡 메신저에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국내 해외 투자 모두 실시간 가이드를 저희가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이 점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기초 교육 VOD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이 중에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시장, 주식시장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자, 이게 또 공부도 돼요. 이게 공부도 되니까 이게 한번 퀴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개발 업체인 동사가 정답이겠죠? 네, 동사는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이 아닙니다. 진통제가 보통 진통제는 마약성이기 때문에 많이 투여하면 문제가 되죠.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임상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주인 KPM테크, 텔콘 RF 제약 등이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 동사의 이름 무엇일까요? 라는 게 퀴즈입니다.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운데 보기가 쉬워요. 일단 보기가 엄청 쉽습니다. 1번 HLB, 2번 비보존, 3번 FDA. 이렇게 3개인데 일단 하나는 무조건 탈락이죠. 그 식품의약청은 탈락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이름이 2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회사예요. 익숙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비마약성 진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죠. 자, 샵 3989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 최고의 주식 스타디 버리는 리얼 종목 대결 프로그램. 자, G3 종목 회담을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두 분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겐스탁. 자, G3 종목에다 지난주는 약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 주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좋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프로핏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주구장창 저는 시황으로 상방을 밀었어요. 밀었는데 어떻게 잘 올라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까지 올라온 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코멘트와 함께 근황 한 주 동안 근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피스타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네. 자, 일단은 현재 오늘 그 양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6월, 7월 이후에 근 1년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탈환했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4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포인트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고점이라고 하죠. 쌍고점.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47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8포인트에서 한번 장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저 역시 뭐 그 정도의 그런 예상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나 이 고점, 직전 고점에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좀 대세적인 상승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남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할 때 약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시장을 다르게 봐야 하지만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대외적인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달그락 되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약간 외교적 분쟁 이 이슈도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북 경협 테마가 여기서 조금 더 그 힘을 써주면은 상당히 우리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이 조금 나오지만 이 직전처럼 2100포인트 아래로 쫙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약 조정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국내 선물 시장이 이 양 지수들처럼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는 상태거든요. 국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따라붙기에는 이제는 조금 위험한 그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수는 좀 오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선물 매매는 좀 약간 매도 쪽 한번 네,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형 대표님, 자 주식시장 뭐 코멘트하고 한 주 동안 근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진짜 랠리라는 표현이 좀 맞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도체, IT, 제약, 바이오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물 증시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편안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 결국에 이제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 이제 주요 포인트이겠죠. 이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와중에 만약에 꺾였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본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상승의 무게를 조금 두지만 앞선 프로피스타님처럼 어느 정도의 약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2차 상승을 해야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현물 증시의 랠리는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매수를 지금 하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이격이 좀 크죠. 이제 이평선 간의 거리가 지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서 한 주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뭐 저도 간단하게 뭐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30% 커트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6월에 시장에서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ETF 펀드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도 30% 이상 비중을 못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30% 비중이 넘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더 못 사면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워낙 강세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워낙 강세 폭이 지금 1150원대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환율 차트를 봤는데 여기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1100원까지 생각하고 덤빌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환율이 원화 강세가 1100원까지 나올까 달러당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난번 제가 2050대에서 2100, 2150까지는 이 다음 레벨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은 딱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후 전략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별주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수 끌어올리는 종목들 아닌 개별주 플레이가 일어난다는 그런 거는 결국 지수 관련주가 못 가는 상황에서 횡보하거나 밀릴 가능성에서 개별주만 반등 나올 거다. 개별주 순환매가 나올 거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얘기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올라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자, 8910님. 자, 8910님이 네페스. 문제의 종목이네요. 네페스 매수가 29,800원, 비중 2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페스 최근에 빅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이 대장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KMW도 마찬가지고 요즘 대장주들의 순환입니다. 대장주들이었던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밀리는 상황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 29,800원이면 약간 좀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김태형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네페스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냐 안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파란색 지지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바로 이제 25,700원대가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이 구간인데요. 만약에 25,7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보유하시되 25,7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대장주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KMW라든지 RFHIC처럼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즌이고 또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던 혹은 바닥권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기업들이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의 모멘텀은 있겠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으로부터 조금은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25,700원이 이탈 시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화를 하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관심을 비메모리 반도체로 갈 때는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700원이죠. 25,700원. 제가 그어놓은 라인이 25,750원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여전히. 자, 그럼 프로피스타님은 네페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이 곧 연초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 지금 맡고 있는 이유가 약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대조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는 예, 양도세 맞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도를 해서 청금화해서 뭐 세금 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뭐 공교롭게 25,700원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차트를 봤을 때 무조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네. 오히려 내일 그 좀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 약간 우리가 전략을 좀 수정해서 정말 이 네페스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이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은 25,000원 지지대를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종목은 일단 신용 비율도 너무 높고 지금은 약간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페스 예전에 G3 종목에 갖고 나온 종목인데 네네. 빠르게 손절치고 예. 제가 SFA 반도체, 빅메모리 반도체 바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SFA 반도체는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미리 한번 기대감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0411님, 오늘 하이라이트 섹터였나요? 자, 0411님이 ABL 바이오 이중항체 관련입니다. ABL 바이오가 매수가 27,810원. 디테일하시네요. 예. 자, 비중은 40%. 자,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심지어 손실이네요, 이분. 예. 참 오래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김태형 대표님, ABL 바이오 오늘 제약 바이오 초급등이 나왔어요, 전부 다. 예. ABL 바이오는 뭐 완전 그 오늘 두 가지 군에서 급등이 나왔죠. 오늘 비보존이 오늘 이제 뭐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상산 다음 달 한다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두 섹터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는 또 그 두 섹터가 아닌데 급등이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이중항체라고 알고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트가 이럴 겁니다. 어떨 거냐면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손실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0월 이제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또 생각지도 못하게 1월, 2월, 3월 1분기 동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요. 또 그러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투자 심리 때문에 2분기 제약바이오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또 좋지 못했던 7월, 8월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다시 한번 HLB가 거기에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불을 붙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수급도 붙었고 거래량도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의 약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뭐 27,800원까지 다시 못 가냐 안 가냐를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가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가능합니다만 27,800원 기준으로 뭐 수익을 10%, 15%, 20%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김본사님께서도 한번 지수를 짚어주셨다시피 이제부터는 개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지수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ABL 바이오 일단 개별주 장세에 힘입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만은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지금 현재 26,000원에서 27,000원 부근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비중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만큼만 매수가를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급락할 때는 손절 못 하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좀만 올라오면 바로 손절합니다. 손절해서 특히 어떤 종목을 손절하냐? 매수가 회복하고 급등한 종목은 금방 손절해요. 근데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올지 안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ABL 바이오? 저는 ABL 바이오 일단 뭐 김태성 대표님이 현재 뭐 모멘텀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 현황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약간 생각나는 게 예전에 우리가 같이 방송을 했던 적토마스터님이 네. 이런 분들 손절하라고 해봤자 어차피 못 하신다 이런 말씀 명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드릴게요. 저는 매수가 회복이 아니고 약간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수익도 봅니다. 가능하다? 예. 네.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긴 기간이 아니고요. 승부는 짧은 기간 안에 날 거다. 승부는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3일 안에 승부는 날 것이다라고. 며칠 내로 좀 날 가능성이 높다. 며칠 내로 승부는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거래량 자체가 크게 터져주면서 고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승부는 짧은 시간 안에 날 텐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도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아쉬워도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끝까지 이번 타이밍이 그렇죠. 못 올라오면 그냥 손절하시는 그렇죠. 게 그건 맞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 3일 안에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종목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해외 선물 상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네요. 이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해외 선물 상담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 상담인데 자 6319님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 매도 좋은 자리 없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창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치신다.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 포지션을 들어가겠다. 좋은 자리가 어디 없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김태형 대표님 이거 어디를 잡아야 되죠? 네, 사실 나스닥, S&P 이 선물 지수는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도를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네, 일단 차라리 확인하고 가자. 뭐 2016년도, 2017년도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매도 들어갔다가는 계좌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미리 앞으로는 조정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즉 하방을 보는 이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봉상 장대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매도 진입 자리를 물어봐 주시면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 자리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건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렸다. 매도를 잘 잡잖아요. 그렇죠. 영웅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영웅 안 되고 돈만 그렇죠. 돈만 벌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저희는 네. 네, 돈만 장대 벌면 음봉을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네. 그때 다시 한 번만 문의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탓땡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챙기면 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돈만 챙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영웅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최고점 매도 변곡을 잡는 건 남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그런 거를 좀 너무 심하게 좀 자리를 달라고 하면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데 프로피스타임 혹시 줄 수도 있지도 모르겠어요. 나스닥은 지금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죠. 미지의 우리가 세계, 가보지 않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예, 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신고가. 지금 이제 나오고 네. 있거든요. 제가 김태성 대표님이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나스닥 매도 팁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이 최근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보게 되면 300틱 내외로 평균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아, 평균 예, 300T. 평균 300틱 일간 변동성이요. 아,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하고. 아, 계산하고 있었죠. 예, 예. 럭키 세븐이 아니네요. 운 좋아서 순한 게 아, 아니네요. 이거- 실력이네요, 실력. 제가 그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300틱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일간. 그러면 회원님께서는 꼭 이 부분을 매도를 한번 치고 싶다 하시면은 300틱을 기다리십시오. 아, 300틱 정도 고가가 깨졌을 때 그때 자신감 있게 매도가 매도를 좀- 한번 네. 때리면은 못해도 40틱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짧게 날 수 먹고 나오자, 있는. 이거는. 그렇죠. 짧게 먹고 저건 나와야죠. 짧게 먹고 예. 추세는 네. 아니다. 예.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외선물 나스닥 매도 자리는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저 같으면은 나스닥 매도 선물을 해외 선물로 굳이 지집 안 합니다. 저는 차라리 미국 ETF로 해가지고 빅스 ETF를 들어갑니다. 빅스 ETF가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최 밑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럴 때 빅스 ETF 정말 싸거든요, 가격. 밀려도 얼마 안 밀려요. 이제는 더 이상 상장 폐지돼 있지 않은 한. 예, 오히려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많이 밑바닥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면 한 번만 급나가면 정말 슈팅이 바로 확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빅스 ETF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